479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서연이고 저는 창민입니다. 키워드 기분, 인생, 고민 해결, 기분 관리. 책 정보. 제목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저자 김다슬. 출판일 2022년 4월 12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기분을 관리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책 소개.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기분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엔 어떤 일을 해도 과정도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 하지만 기분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루 안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마음과 감정을 조금 더 참아내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황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극복해낼 마음가짐 등등. 저자는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한 장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나를 마주하고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환경과 기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두 장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에서는 인간관계를 대할 때 스스로 지녀야 할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와 불필요한 관계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관계 디톡스를 안겨줄 조언들을 담고 있다. 세 장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에서는 겨울이 지나면 언젠가 봄이 오듯이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라는 저자의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네 장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에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속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책을 다 읽었을 때면 한결 더 세상을 맑고 또렷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날이 행복하게 산 거고 기분이 잘 정돈된 날이 잘 산 날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무언가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속 찾게 된다. 꽂히는 음악을 들으면 그 곡만 반복해서 듣고 재밌는 게임을 하면 중독될 만큼 빠진다.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성보다 먼저 몸과 세포가 반응한다. 이처럼 기분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힘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분 전환에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쓴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면 먼 곳의 바다를 보러 기꺼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예쁜 카페에 가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를 원가의 몇 배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기분만 나아진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기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 세계 정상급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멘탈과 기분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를 거액을 주고 고용한 이유다. 결국 하루의 기분이 쌓여 인생을 이루기에 기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셈이다. 견디면 잘 풀리는 때가 온다. 견디면 결국 찾아온다. 잘 풀리는 순간이 버티면 끝내 생긴다. 믿을 수 있는 인연이 좋은 날은 신기하게도 반드시 다시 온다. 갑자기 시국이 나빠져서 어쩌다 건강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좋은 일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덮쳐온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염증을 느껴서 완전히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건 우직하게 버틴 사람이다. 얕은 꾀를 쓰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때가 묻어도 타락하지 않고 자기 도리를 지킨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일도 마찬가지다. 당장 잘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견디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며 끝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일이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알면 갈수록 잘 풀리게 된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은 그렇게 보상받는다. 견디고 버텨낸 시간 끝엔 틀림없이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어둠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삼키려 들지만 해가 뜨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듯 떠오르는 희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 일을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이 잘 풀리는 순서.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 탓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으름 루틴. 1. 온종일 누워서 폰만 본다. 2.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둔다. 3. 운동, 청소 등을 끝까지 미룬다. 4. 씻고 먹는 것도 귀찮다. 5. 해야지 생각만 한다. 6. 절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7.
잘못된 걸 알아도 바뀌지 않는다. 8.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9. 합리화가 끝이 없다. 이런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한없이 사람이 나태해진다.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제대로 쉬는 것 같지도 않다는 점이다. 한껏 게으르게 퍼질러 있으면서도 머릿속엔 해야 할 것들이 맴돌고 해야지 하면서 버거운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차라리 마음 편히 푹 쉬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며 새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도 아니다. 이런 퇴행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양치 3번, 팔굽혀펴기 3개. 이렇듯 어린아이도 쉽게 하는 작은 실천부터 말이다. 노력하면 바뀌는 5가지. 1. 게으름, 나태함. 선천적으로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노력해야 부지런해진다. 할 일과 계획을 쭉 적고 하나씩 지워나가듯 실천하면 부지런한 사람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2. 말투, 욕설. 건방지게 말하는 것, 싹수 없이 뱉는 것, 말끝마다 욕하는 것. 노력하기 싫을 뿐이지 노력하여 순한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고쳐진다. 3. 피부, 몸매. 하루에 생수 2리터씩 수분 섭취와 운동을 1시간만 해도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체형이 잡힌다. 다부진 몸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4. 습관. 폭식하는 습관, 밀가루만 먹는 습관, 먹고 눕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등 아예 끊는 건 못해도 노력으로 줄이는 건 가능하다.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해진다. 5. 사람 자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한다. 누구나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하나씩 바꾸다 보면 나중엔 사람 자체가 달라져 있다. 가장 많이 하면서 동시에 가장 하기 싫은 게 노력이다. 지독히도 싫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이유 3가지. 첫째, 방어 기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 기대를 품지 않고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모든 현상과 사물을 좋지 않은 쪽으로 말한다. 그것이 방어 기제임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비교. 인간은 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평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식하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써도 옷 없이 알몸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 없듯이 타인의 시선은 신경이 쓰인다. 이는 비교를 불러온다. 그렇게 자꾸 비교하다 보면 무엇은 못났고 어떤 건 초라하고 자신은 비참한 것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생긴다. 흔히 현타라고도 한다. 셋째, 인내의 한계. 인내가 바닥을 치면 무척 예민하고 민감해진다. 참을 만큼 참았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상태와 같다. 평소와 같으면 웃고 넘길 일도 그러지 못한다.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작은 것에도 화가 난다. 비약을 잘 아지 않았던 사람도 이럴 때면 무슨 말이든 부정적인 쪽으로 비약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3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쓸 것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두 번째, 시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겐 시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생기듯.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다. 멘탈이 자꾸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말길.
자주 흔들리면 더 자주 잡으면 되는 일이다. 마음은 몇 번이고 다 잡을 수 있다. 안 될 이유만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둬선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하면서 산다. 그러나 그 실패마저도 시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실패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촉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아진 결과만 바라는 모순덩어리의 욕심쟁이에게 일침을 가한 말이다.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무엇이든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시도해보며 고치면 된다. 고쳐지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해결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다른 방법마저 없다면 다른 일을 시도하면 된다. 중요한 건 안 될 이유를 대면서 언제까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알아도 움직이고 해보는 거다. 그래야만 내일이 달라진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일이 쌓여서 훗날 몰라보게 다른 사람이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첫째, 그릇이 큰 사람. 생각의 크기부터 다르다. 눈앞의 작은 일에 시선을 뺏기지 않고 멀리 내다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기에 이해의 폭이 넓다. 자기 말부터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은 명확히 전달한다. 둘째, 배울 점이 많은 사람. 평소 내가 이렇게 살면 멋있겠다고 생각했던 점을 이미 실천하고 이룬 사람이다.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 자기 관리에 엄격한 사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배울 점이 확실한 사람을 보면 볼수록 따라하게 된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 실력을 갖췄는데 과시하지 않는다. 담담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한다. 실력이 있기에 찾는 사람이 많고 겸손하기에 스스로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알아준다.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등대 같은 존재다. 어둡고 어지러운 항해 같은 인생에서 정확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이불을 갠다. 매일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과 자존감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 자존감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약속하고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불개기다.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약속을 지켰다고 인식하게 된다. 스위치가 켜지듯 말이다. 이 감각이 중요하다. 작은 실천 하나가 더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실제 미해 군대장 맥레이븐의 유명한 연설이다. 인생을 바꾸려면 침대부터 정돈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지인을 정리한다. 주변에 부정적인 지인을 쳐내야 한다. 그들은 지인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방해꾼이다. 무얼 하든 응원 대신 자꾸만 안 되는 이유를 대고 부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깎는다. 현실적인 척하며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내가 온전히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친구라면 손절하고 가족이라면 독립하여 멀리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즉시 자존감이 높아진다. 옆에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세 번째,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안다. 지금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고 어릴수록 남은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남은 여생을 충실히 보낼 수 있다. 오늘이 변화의 첫걸음이다. 시작이 손해를 막는다. 우선 시작하자. 일단 하고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하버드대와 할지 예일대와 할지 고민했다. 연구실과 장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결정하느라 3개월이 걸렸다. 그는 본인 인생에서 해당 3개월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이었다며 후회했다.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연구를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큰 성과를 이뤘을 텐데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 길이 더 유리할지 따질 시간에 일단 시작해야 한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 생길 테니 성공과 실패를 고민할 시간에 우선 해보는 것이다. 경험은 재도전 시 성공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자산이 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 조건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 모두 시간 낭비가 된다.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인 셈이다. 물론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허송세월에도 시간을 잃는다. 똑같이 시간을 잃는다면 도전해서 성공의 가능성과 경험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한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구조를 자처하는 것이다. 망설임은 사치다. 망설임은 사치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표현해야 한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감사를 전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을 알려야 한다. 만나고 싶으면 지금 만나야 하고 연락하고 싶으면 지금 연락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시간이 영원한 줄 안다. 머리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훗날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아도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군다. 시간은 어느 순간 흘러가 버려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시절에 그 나이에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직 그때의 지금뿐이다. 매 순간이 소중한 이유다. 망설이는 행위는 시간을 잃는 것이고 꽃 피울 수 있었던 감정을 잃는 것이고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잃는 것이다. 똑같이 후회하더라도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접으려면 마음을 접지 말고 망설임을 접어야 한다. 마음은 돌고 돌아 베베 꼬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긍정보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은 멀리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문이 막힌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이라 하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건 저래서 어렵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김이 샌다.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의 행동력과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셀 수 없는 경험이 쌓여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합리화와 현실 왜곡의 함정에 빠진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긍정하는 합리화는 좋지 않은 현실을 좋은 것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가짜 긍정은 훗날 반드시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돌아온다. 긍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애써 긍정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생각과 의지를 지킬 수 있고 하루하루가 나아진다. 저자 소개. 저자 김다슬. 시인, 수필가, 작가, 작사가. 작사가로 먼저 데뷔하여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을 다수 만들었다. 마음을 읽는 듯한 노랫말이 특징인 그의 곡은 여러 차례 여러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대표곡으로는 폴킴의 널 떠올리는 게, 김태우 겉의 봉구스, 40포티의 가질레 등이 있다. 첫 책부터 베스트셀러에 오른 김다슬 작가는 데뷔작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를 통해 관계로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어서 후속작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를 통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에 떨고 자주 무너지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 담백하고 속 시원한 문체가 특징인 그의 글은 흔들리는 독자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힘이 있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